역대 당대표들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을 위해서 나서란 뜻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단식할 때 가셨잖아요. 네. 보니까 존재감이 여전히 크잖아요. 네. 근데 단식 그만두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당신이 당대표로서 고용해라.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거 자칫하면은 특정인을 퇴출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라는 쓴소리 할 수 있는 존재감이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그냥 장동혁에게 마치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이 당을 생각하는 역대 당대표 분들이시라면은 여기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세상이 창피해 죽겠는데 자유의지의 총합이 어떻게 당대표예요. 나는 거기다 당강영세 산업화하고 뭐 국가건설 네. 하고 또 뭐라 그랬더라? 반공. 반공산주의. 나는 그게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신생국 제3세계 제4세계에서 하는 얘기 지금 한다는 나 그 당 소속도 아니지만 창피해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안 해요? 당을 이끌면서. 하지만 출신 의원이셔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해 주셨길래 네. 제가 좀 한 말씀 더 예. 붙이면은 네. 사실 뭐 제가 노상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은 국회에서 제명되거나 예.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수명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명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명되느냐 마느냐는 국회에서 제명시키거나 정당에서 제명시키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는지 찾아서 내놓잖아요. 예. 네.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죠. 보통은 통신사 같은 데서 과거에 유사한 사례 뭐 있었는지 정리해서 나오잖아요. 예. 없어요. 이게 국회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고 예. 정당에서는 현직 당대표가 주도해서 전직 당대표를 주도한 사례는 적어도 교섭단체급 정당에서는 이번까지 딱 2번 있습니다. 2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이번까지. 예. 한 번은 뭐예요? 바로 그 나머지 한 번의 사례가 2018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 제명한 거예요. 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2004년에 한나라당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전직 당대표는 맞죠. 예. 그런데 이것과는 매우 다른 그때는 케이스죠. 이제 탄핵을 탄핵. 당해요. 그러니까 매우 예. 다른 케이스예요. 예. 매우 다른 케이스인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탄핵을 당했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까지 시켰는데도 우리 당에서 당대표의 단식을 말리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부의 국민들께는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속에서 정치인을 제명시킨다는 건 인위적인 수단으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중단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어야 돼요. 예.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당이 지금 여기까지 벼랑 끝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저는 친한계 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이제 후배 기자가 이렇게 중요한 말은 표시를 해서 올리는데 저도 눈에 팍 들어왔던 부분에 같이 표시를 해가지고 내 눈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부분이 눈에 떴어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고 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간에 이런 개인적 이익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고 당을 장악하고 싶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내가 당의 권력을 쥐고 가야 한다라는 개인적 이익 때문에 이러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받는다면 그 역시 정치적으로 본인이 해결하시거나 좋은 답을 내놓으셔야 될 문제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김혜선 앵커가 읽어드리는 거 또 읽어봐도 이거 다 제명거리인데요. 그렇죠. 제명이에요. 다 제명거리예요. 네, 제명이에요. 네. 이렇게 현역 의원, 전현직 당직자, 당협위원장을 다 제명시켜야 되는 당이라면 다음 주에 스페인하고 축구 경기 하겠습니까? 11명 엔트리도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기준을 그 제명의 기준을 그대로 다 유효하게 유지시킨다면 제가 이거 무슨 희화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국가대표 경기를 치러야 되는 한국 축구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말씀을 그 비유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읽어봐도 다 제명거리인데 그럼 다 제명할 건가? 장동혁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전 좀 인간관계에서 그 의원들의 흐름을 좀 흥미있게 보는 편인데 16명은 제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도 이렇게 이름을 올렸고 그럼 나머지는 뭘까?
바람 보는 합리 또는 비합리일까? 아니면 이익? 아니면 자신의 뭐 불이익에 따라서 남의 불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 당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한 썸네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 당원께서 운영하는 유튜브인데요. 고동진, 배현진, 함은경은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총에서 고동진 의원이 다소 험한 말을 하고 배현진 의원도 좀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의총은 아니고 의총장 밖에 의총장 나와서 밖에 나와서. 거지 네. 같다 그 표현인 거죠? 근데 그 말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네. 그 2020년 2월에 아산 전통시장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기억나시죠? 뭐 아산 전통시장. 정강이 걷어차기?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네. 예, 그때 예. 아산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서 예. 시장 상인에게 요즘 장사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 그분이 거지 같아요 했잖아요. 네.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 알죠. 그 거지 당- 같다였구나. 그 당시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그 시장 상인에게 좌표 찍고 네. 테러하고 아, 험한 맞다. 욕설하고 그게 거지 같다였구나. 그게 거지 같아요였어요 워딩이. 예, 예. 그래서 우리 PD님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 조선일보에서 그 당시 한현우 논설위원이 정말 거지 같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김영 칼럼으로 그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근데 예. 그 식당 제가 전화해봤거든요. 아주머니랑. 너무 대박 났대요. 처음엔 불매운동 하는데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쏟아져가지고 뭐 대박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네. 나오네요. 그죠? 정말 네. 거지 같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네네. 이제 그러니까- 저 한현우 논설위원은 저희 조선일보 입사 동기로 저랑 무척 친한 동기인데 글 잘 씁니다. 그러니까 네. 거지 같아요는 욕설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 당시에 2020년 2월에 그 거지 같아요라고 울분을 토로한 시장 상인의 편이었다. 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참 그 소위 운동권이라든지 네. 우리나라에 그것도 일반화시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인데요. 원래 좌파 운동권이 대중의 서름이라든지 을의 아픔이라든지 또는 타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의 그렇죠.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삼는데 예. 자기네들과 생각이 다르면은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면서 좌표를 찍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잖아요. 요새 그게 너무 그러다 극심해졌어요.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거지 같다도 그랬지만 네. 이번에도 지금 그 함 위원장의 고동진 예. 의원의 네네. 그 발언에 대해서 운동권 출신이었던 고성국 당원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좌표를 찍듯이 하면서 하는 거에 묘한 일체감이 있고요. 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요 참 아픈 얘기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몰랐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누구야 장동혁 초선 0.5선 때 사무총장을 했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 자기 러닝메이트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그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은 바로 한동훈 당시 대표였습니다. 비대위원장이고 대표였던. 근데 저는 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윤석열 정권 때도 이 정권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이 장동혁 의원 아니었어요? 원내대변인 했어요. 원내 대변 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거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레토릭이라든지 논조가 결국은 친윤의 범위를 넘어서 찐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그 범주로 자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속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이 결과를 보면 이 저 정치에서는 사람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일을 반면교사로.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당시 안에 하여튼 이런 스타일인 줄은 절대 몰랐다. 네, 그건 어쨌든 누구의 잘못인 걸 떠나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